들었어?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21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 알긴 뭘 알아. 자, 나머지 정리 뭔지 배워봅시다. 나머지 정리. 자, 일단은 다항식 배우셨죠? 덧셈 배우셨죠? 할 줄 압니까? 뺄셈 배우셨죠? 할 줄 압니까? 곱셈 배우셨죠? 할 줄 압니까? 곱셈 공식 다 외웠죠? 할 줄 압니까? 변형 다 외우셨죠? 할 줄 압니까? 오, 잘했습니다. 예. 나눗셈인지 할 줄 압니까? 나눗셈? 할 줄 알죠? 직접 나누기 뭐 이렇게 촥촥 써서 하는 거 할 줄 알죠? 나눗셈을 하면 뭐하고 뭐가 생긴다? 몫이라는 것과 나머지 생깁니다. 왜 그런 게 생기는 거야? 다항식끼리 나누면 항상 다항식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분수가 나오는 거야. 8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8이잖아. 그런 것처럼 3분의 8이 분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3분의 8로 쓰기 싫으니까 뭐라고 써버리냐면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다.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간다 이거. 분수를 배우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항식, 항등식 여기는 분수 형태가 안 나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곱셈공식 변형할 때 뭐 x 더하기 x분의 이런 거 잠깐 나오는 거고 분수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분수를 쓰기 싫어서 뭐로 바꿔서 쓴다? 몫과 나머지를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몫과 나머지를 몫은 얼마다, 나머지 얼마다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평범하게 우리가 식으로 걔를 완성시킨단 말이지. 그 식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식이 뭐냐면 바로 A는 BQ 플러스 R. 따라 읽어봅니다. A는 BQ 플러스 R. 아이 참. A는 BQ 플러스 R. 왜 아무도 안 따라 읽어? 서진이 A는 BQ 플러스 R. 세빈이 A는 BQ 플러스 R. 아 이것들은 아주 그냥 선생님 시키면 좀 따라와서 좀 읽어줘요. 이런 겁니다. 자 이거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근데 A 대신에 fx라고 쓰고 B 대신에 뭐 1차식 그냥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이런 경우에 나눗셈도 있겠지. 우리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르니? 나눗셈식이라고 부르니? 검산식이라고 부르니? 이런 건지 검산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초3 때도 이걸 배웠단 말이지.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쓰는 이게 검산식이에요. 자, 이 검산식은 항등식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항소요. 항등식 됩니까? 안 됩니까? 얘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얘 무조건 항등식입니다. 얘가 항등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단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배우는 거야? 항등식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뭐야? 얘도 항등식이에요. 얘도 항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뭐하고 뭐를 쓸 수 있을까? 좌변과 우변식이 똑같으니까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fx가 몇 차인지 몰라. qx도 몇 차인지 몰라. 그러면 계수비교를 쓰는 게 좋을까? 수치대입을 쓰는 게 좋을까? 수치대입을 한번 써보자 이런 얘기야. 몇 차인지 모르니까 계수비교하기 좀 어렵잖아. 그래서 수치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다. 왜? 항등식이니까.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끄덕끄덕. 그러면 여기서 쌤이 x에다가 그냥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 식에다가 그냥. 그러면 f1이죠 여기는. 1 넣으면 얘 0 됐죠? 그럼 뭐만 남아요? r만 남죠? r이 뭐였죠? 나머지였죠? 뭐를 뭐로 나눈 나머지입니까?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식은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거기다 그냥 뭘 넣어봐도 되는 거예요. 1을 넣어봐도 되는 거고 그때 그 값은 r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겁니다. 한글로 적어줄게.
fx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fx에 x 대신 x는 1을 대입하는 것과 같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근간, 나머지 정리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적으시고.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직접 나눌 필요가 없어요. 직접 나누기를 안 해도 돼요. 원래 나머지 구하려면 나눗셈을 했었어야 되잖아. 직접 어떤 다항식 나눠봤어야 아는 거잖아. 나머지 구하려면.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만 잘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 전체 식이 0 되는 x 값을 대입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를 구할 때 아주 쉽다.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메리트입니다. 누가 나머지 정리라고? 얘가 바로 나머지 정리야. 잘 봐봐.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나머지는 F1과 같다라고 써놨잖아. 그럼 F1이라는 거는 다항식을 나눈 거야? 그냥 1을 대입한 거야? 그냥 1을 대입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나머지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fx를 x로 나눈 나머지 써보십시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쓰면 될까? fx를 x로 나눴잖아. 그럼 몫이 뭔가 있었겠지. 나머지도 뭔가 있었겠지. 그럼 이 나머지 구하려면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r만 남아? 얼마 나겠어요? 여기다 얼마를 넣어야 r만 남아? 0을 넣어야 되겠지. 그럼 0을 넣을 때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다 여기다 넣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는 f0로 계산하면 된다. 이게 나머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r은 f0과 같은 거야. gx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뭐라고 하면 될까? 세미나 이때 나머지는 뭐라고 해도 될까? g, y. 그렇지. 잘했습니다. 마지막 h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네요. 나머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서진이가 한번 해볼까? h 2 하시면 된다. 와! 잘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제 직접 나누기를 안 하고도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한다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면. 근데 이게 얘들아 당연해야 되거든? 자, 당연한 얘기는 맞니 안 맞니? 이거에 의해서 당연하니? 항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니까 당연하지? 오케이. 자, 그럼 일반화해서 이렇게 씁니다.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눴어. qx야, 나머지 r이야 라고 하면 여기서 f 알파는 r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 쓰세요, 여기서부터. 재빈아, 서라. f 알파는 r이다. 됐어? 하나 더 쓴다. 하나.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두 개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이제 몇 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2차식으로 나누는 거지? 맞아요? 2차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는 몇 차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2차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차도 나올 수 있고 3수도 나올 수 있지? 그때부터는 여기를 뭐라고 쓰냐면 Rx라고 쓰기 시작하는 거야. Rx. 그리고 얘는 1차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px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적어놔. 됐니? 그럼 나머지 좀 써볼까? f의 알파는
알파 여기다 넣었다. 날라갔다. 알파 여기다 넣었다. 그럼 P알파 더하기 Q 이렇게 쓰면 돼요. 베타도 넣을 수 있는 얘는 그럼 P베타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나머지 정리의 근간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조금 여러분 연습한 다음에 쌤이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게 나머지 정리. 됐어? 질문. 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는 여기 3개 해봤지? 기본이야 이게. 자, 이제 벤실로 풀어보도록 하자. 자, 금방 갑니다. 집중하세요. 방식 p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자,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px는 x 빼기 2로 나눴어. 몫은 qx로 설명할 때 밑에 qx가 있네요. wx야. 나머지가 3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친구는 이제 뭘 제대로 쓴 거지? 검산식인 항등식을 갖다가 제대로 쓴 친구야. 틀렸을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이 친구는 뭐를 아는 친구일까? 나머지 정리를 아는 친구네. 자, 두 번째 qx를 x 빼기 2로 나눴어요. 그때 몫은 뭔지 몰라요? zx입니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1에 봅니다. 정확한 표현법이죠. 방식의 나눗셈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검산식을 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나머지 정리까지 알고 있는 친구죠. 마지막으로 3px 빼기 4qx. 자, 질문입니다. 이거 하나의 다항식입니까? 아닙니까? 황소연. 요거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항식에다 3 곱하고 다항식에 4 곱해서 뺐잖아요. 그럼 다항식일 거예요. 얘는. 나눗셈이 없잖아요. 얘 안에는. 그럼 얘를 뭐로 나누어요? x 빼기 2로 나누어요. 그럼 몫이 또 뭐 하나 있겠죠? 그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서 얘가 R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정리 써봅시다. 모든 X에다 뭘 대입할까요? 뭘 대입할까요?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밖에 못 넣어요. 2를 넣으시면 3P2 4Q2는 R이 되겠다. R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P2가 얼마였어? 아, 3. Q2는 얼마였어? 아, 마이너스 1. 그럼 3 넣고 마이너스 넣어서 계산하시면 정답. 9 더하기 4니까 답은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푸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끄덕끄덕. 오케이, 좋아요. 자, 122번. 자, 다항식 p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일 때 x 플러스 1 px를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자, 좀 더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집중, 집중, 집중. 자, 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쌤이 이렇게 썼어요. 이해되시면 끄덕거려 주시면 됩니다. 끄덕끄덕. 됐죠? 자, 이 문장을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x 빼기 2로 나눴을 때 여기다 2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3p2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다. 그게 분명 나머지일 것이다. 게임은 끝났네. p2가 마이너스 4였잖아?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가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야. 직접 나누기를 해서 몫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나머지만 구해도 되는 상황이면 지금처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간단해요. 서지겠죠? 좋아요. 123번 갑니다. 두 개의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px 더하기 qx를 px 더하기 qx도 하나의 다항식이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하고 px 빼기 q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일 때 그때 다항식 px 곱하기 q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뭐 말이 좀 길긴 한데 그냥 여기를 좀 집중해서 보면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x에다 뭘 넣으면 돼? 2를 넣으면 될 것 같아. 여기하고 여기. 따라서 P1과 Q1의 합은 마이너스 4다. 두 번째는 P1과 Q1의 빼기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잘 연립을 해가지고 P1과 Q1의
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죠? 나머지 정리 좀 특화된 문제들이네. 그냥 숫자를 뿅뿅 집어넣어서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필요로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도 어떤 하나의 숫자였고 얘도 어떤 하나의 숫자일 거 아니야.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마이너스 4야. 이 숫자랑 이 숫자도 같아. 그 두 개의 숫자를 빼는데 6 나와. 그럼 연립해서 풀면은 얘랑 얘랑 다 구할 수 있겠네. 두 식을 변변 더하기를 해봅시다. 더하면 얼마? 2p1. 이 2죠. p1은 얼마? p1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p1 1이면 q1은 얼마? q1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그럼 그 둘을 곱해라. 답은 얼마? 마이너스 5가 정답. 네.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좋아요. 자, 124번은 너희들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못 풀어. 그래서 쌤이 또 해드려야죠. 자, 124번 갑니다. 한번 해봐라 얘들아. 시간 좀 줄게. 조금 주의해야 돼. 여기 몫이 좀 들어가 있어. 몫이. 몫을 정해줬어. 자, 보겠습니다. fx를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몫을 왜 줬을까? 지금까지 몫이 없었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몫을 줬어요. 나머지는 5래요. 그럼 이렇게 일단 식을 세울 수가 있고 나머지 정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f의 5라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알아봤자 소용이 별로 없는 게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뭡니까? f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 물어봤으니까 맨 마지막에 구해야 될 건 f3이야 이거. 요때 걸 우리가 구하고 싶으면 F3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 넣어야 돼? 이 식에다가 뭐 넣어야 돼? 3 넣어야 되겠지. 3을 넣어야지 F3이 나오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F3은 얼마니? 2Q3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좋아지잖아요. 몰라. 그거 구하래. F3 구하래. 그거 3을 넣은 거야. 안 지워줘. 그럼 못 푸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런 식 하나 줬지. 줬지. 뭘 줬어? 다음식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라는 조건을 줬지? 그럼 여기다가 x에다 뭐 넣어볼까요? 양변에 2 넣어볼 수 있을까요? 2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얼마니? 3 Q 3은 10. 그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Q3이 얼마니? 3분의 10. 그렇지. 이걸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3분의 20 더하기 5니까 3분의 35. 그래서 답이 나옵니다. 몫을 연결해서 풀어가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그냥 나머지 정리만 딱 외우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A는 BQ 플러스 R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식과 나머지 정리를 융합해서 조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다. 조금 알겠어? 좋아요. 자, 125번 갑니다. 자, 너희들이 푸세요. 복잡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뻔해.
다음 손가락 125번 세민이 언니 손가락 오케이 나 290 서윤이 손가락 간다 내용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거 풀고 계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야. 자,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라고 했으니까 f2 더하기 g가 5야. 여기까지 했을 거고 세제곱도 마찬가지야. f2의 세제곱 그 다음에 g의 세제곱 이 80이라는 거야. 결국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라는 얘기야. 뭘 구하라는 얘기일까? 결국엔 이거 구하라는 거지. f2 곱하기 g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봐봐. f2 똑같은 거니까 x야 그냥 x. g 똑같은 거니까 y야.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5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이 80일 때 x 곱하기 y 거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이네. 그지?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 공식 외우면 된다. 다 외웠잖아 우리.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 그럼 얘는 80이고요. 얘는 125고요. 얘가 5니까 15xy. 그래서 xy는 얼마? 얘는 3 나온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126번 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126번. 야, 안 풀어도 되겠는데? 쉬운데 이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뭐 넣어? 1 넣으면 뭐 나온다? 1 나온다. 뭐 넣으면 뭐 나온다? 3 넣으면 13 나온다. 1 넣으면 1 나온다. 3 넣으면 13 나온다. 뭐 쓴 거야? 나머지 정리. 1 넣으면 뭐 나온다? 1 넣으면 1 나온다. 3 넣으면 뭐 나온다? 3 넣으면 아하 13 나온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적어놓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 니네 좀 풀 거 좀 남겨놔야지. 이따 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다 풀어버리면 재미없잖아. 넘어갑니다. 자, 127번입니다. 식만 적어놓고 넘어가. 자, 127번. 아, 얘도 똑같네. 뭐 다 똑같아. 자, 다음 식이 샬라샬라샬라 있는데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이래. 그러면은 나머지 좀 있어. 1을 넣어버려. A, B. 쌤 왜 A, B에 야 1을 7번 해봤자 1이잖아. 1은 많이 곱해도 1이야. 그럼 얘가 7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럼 이번엔 뭐 넣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의 7제곱이야. 홀수만 곱했지.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5제곱이야. 홀수만 곱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네. 아이 쉽다 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이게 나머지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이게 얘랑 똑같네 얘랑. 그럼 얘를 구하면 얼마야? 얘는 5였잖아. 2가 넘어가면 되니까 얘는 5입니다. 5. 그럼 여기다 그대로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다. 128번입니다. 다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문제야. 그냥 넘어갈게요. 128번도. 이런 풀어라 이거는 이따가 나와서 선생님 다 해줄 거는 아닌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9번 선생님 하나 풀어드리죠. 이건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한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숫자가. 이거를 요거로 나누래. 그럼 식을 한번 써보자. P의 x 더하기 1004를 x 더하기 1005로 나누라고? 그럼 뭔가 몫이 있겠네, 그지? 나머지는 얘가 1차식이었으니까 상수일 거야.
그럼 이거 R 구하려면 양변에 얼마 넣어야 될지 서윤이가 얘기해봐.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1005를 넣어야 돼. 와, 이 숫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이너스 1005를 넣어야 돼. 그 이유가 뭘까? 이 몫을 지금 구하라고 했니? 구하라는 말이 없니? 구하라는 말이 없잖아. 몫을 굳이 안 구해도 된단 말이야. 우리는 나머지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얘를 몰라도 될 수 있는 근거는 얘가 뭐일 때뿐이야? 0일 때뿐인 거야. 그래서 얘가 0 되는 x값을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1005를 넣어야지 0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005를 여기다 넣는 거야. 얼마니? 마이너스 1005 더하기 1004야. 그 다음에 얘를 넣었으니까 0 더하기 r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결국 숫자가 더러워졌지만 결국 구하고자 하는 값은 p의 마이너스 1 값만 알면 되더라. 이게 나머지 정리의 응용입니다. 숫자가 조금 변형이 됐어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것도 그럼 p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되네. 그럼 넣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때 그 값이 얼마라고 알려줬어? 4라고 알려줘. 얘가 4다 이렇게 알려줘. 다음 거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p에 x 플러스 1005를 x 더하기 1004로 나눴어. 몫이 뭔가 있겠지 또. 뭔가 있겠지 몫이. 나머지는 또 뭔가 있겠지. 알다시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번에 뭐 넣을 거예요? 선진아 뭐 넣을래 이번에? 네 잘하셨습니다. 아예 1004를 넣으면 돼요. 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게 없는 거야. 막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된다고 얘기는 했잖아 쌤이. 근데 막 아무거나 넣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미 거의 결정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잘 넣어줘야 돼. 주로 뭘 넣는다? 주로 0 되는 값을 넣어준다. 그걸 넣어줘야 답이 나오는 거야. 뭐 이상 넣으면 안 돼. 내가 숫자 7 좋아한다고 7 넣으면 안 돼. 꼭 필요한 걸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x에다가는 1004를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1004를. 그럼 이제 바로 계산해볼게. 마이너스 1004가 들어갔어. 더하기 1005야. 그럼 1 되겠지? P1이야, P1. 그게 R 다시가 되는 거야. R 다시. 그럼 이제 P1은 어디 있다고 해야 돼? P1은 저기 첫 번째 식에다 x에 다 1을 넣어야 되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P1. 됐죠? 그 값이 얼마라고 알려줬어? 2라고 알려줬지. 됐죠? 결국은 다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1 이항하면 5가 되고요. a 더하기 b는 얼마야? 1이 돼서 얘네들 연립해서 풀어주면 쌤 그냥 바로 암산할게요. b는 3이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을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야. 조금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130번 가보죠. 130번, 131번 똑같은 문제고 132번 계속 총합과 130번 다 똑같은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 이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30번. 야, 여기 유형이 문제가 되게 많네. 자,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x의 30승 더하기 x의 29승 더하기 x를 x 빼기 1로 나눴어. 몫이 qx, 나머지가 r입니다. 그런데 q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또 있을 거야. r 다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분 드려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힌트? 힌트는 나머지 정리를 2번 쓰십시오. 나머지 정리를 2번 사용하십시오.
됐냐 서현아? 서진이 있냐? 하고 있냐? 그럼 난 도와줘. 서현이가 도와줄래? 서진이가 도와줄래? 서진이가 도와줘. 이리 와, 봐. 서진아, 여기 봐봐. 뭐 넣고 싶어? 그렇지. 민우. 여기 1, 1, 1, 3이네? 여기는 0이고, R이지? 그럼 R은 얼마야? 그럼 여기다 3이라고 쓰고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서현아, 이제 도와줘, 나. 서현아, 여기다 뭐 넣을 거야? 밑에 시계다. 어? 그렇지, 당연한 거야,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그러면은 좌변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해되죠? x에다 마이너스 다 넣는 거니까. 이거 날라갔지? r 다시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됐니? 그러면 얘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럼 q에 뭐를 구해야 돼?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또 여기다가 한 번 더 넣는 거야. 이번에 뭐 넣으면 될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된다. 이 위에 시계다. 위에 시계다 x는 마이너스 1 넣게. 그러면 짝수번 곱하면 얼마야? 1이고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살고 홀수번 곱하면 마이너스 1 살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다 넣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2가 마이너스 2고 여기 q에 마이너스 1이고 요거 아까 구해놨던 건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q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해된다, 그치? 오케이. q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2 나와요. 따라서 답은 2입니다. 라는 거예요.